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륙 곳곳의 대기질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네, 올봄 들어 최악의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봄 들어 가장 심한 황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덮친 방콕시의 스카이라인이 온통 뿌연 먼지로 뒤덮여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햇빛 스모그가 짙게 낀 하늘, 고속도로가 폐쇄될 정도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를 자욱하게 뒤덮은 매캐한 연기는 목을 간지럽힙니다. 답답했던 코로나 이후 시원하게 벗어던진 마스크는 다시 외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체내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천식,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결막염과 아토피 같은 피부병을 일으킵니다. 여기까진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뇌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유해 입자를 미세먼지라 부릅니다.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지름을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평균 5분의 1 크기고요. 이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20분의 1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죠? 너무 작아서 마스크로도 잘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 없이 체내 깊숙이 침투할 수 있죠.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을 일으켜 호흡기 및 피부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문가들은 중추신경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이제 대기 중에 부유를 하다가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이제 많이 축적이 됩니다. 이제 폐를 통해서 흡수된 미세먼지가 폐포를 통과해서 이 혈액을 통해서 전신 순환을 하는데, 이 전신 순환 과정에서 이제 뇌에 있는 혈관인 뇌혈관 장벽을 통해서 뇌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뇌혈관이 장벽이 가지고 있는 특수적인 구조 때문에 혈중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미세먼지가 뇌로 투과하지는 않고 굉장히 소량의 뇌로 들어가서 병리적 반응을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뇌에 있는 특수 구조인 후각망울 근처에 림프 구조물이 있고, 이걸 통해서 전신 순환을 거치지 않은 형태의 미세먼지도 뇌로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고, 첫 번째 미세먼지가 1차적으로 유도하는 가장 강한 반응이 사실 기침이라든지 호흡곤란과 같은 이제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다른 장기에서 병리 반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다른 한 가지 점은 뇌혈관 장벽은 사실 포도당 같이 아주 작은 물질도 뇌를 통과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튼튼한 장벽인데, 이보다 훨씬 더 큰 형태의 미세먼지가 직접적으로 뇌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매우 어려웠고. 사진에 까만색 점이 보이시나요? 뇌 속으로 들어온 초미세먼지인데요. 이렇게 축적된 미세먼지가 뇌를 공격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미세먼지는 사실 다양한 형태의 금속 물질하고 이온, 그리고 탄소 화합물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미세먼지의 탄소 화합물 성분은 사실은 그냥 탄소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을 거쳐서 방향족 탄소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독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혈중 안에 머물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동 연구 결과에서도 이 방향족 탄소 화합물이 신경 병리 현상의 주요 원인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2022년 기재된 논문에 따르면 오염된 공기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하고 신경퇴행성 질환 및 행동장애가 따를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 특히 취약한데요.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하루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증가할 경우 자폐 스펙트럼이 9.4%, ADHD는 6.7% 상승했습니다. 태아나 영유아의 경우 영구적 뇌 손상은 물론 성인기 신경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대기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의 뇌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와 비슷한 양상을 발견했습니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두께가 감소한 겁니다. 대기오염 노출에 의해서 위축이 되는 부위가 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축 부위와 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사고력, 공간 지각력, 주의력, 기억력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서 치매까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초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살률이 무려 4배나 높았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이후 자살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홍콩 중문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대형 산불, 화산활동 같은 자연적 요인도 문제지만 화력발전과 난방연료, 쓰레기 소각, 자동차 매연 등 인위적인 요인도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항공기 운행도 한몫하죠. 설상가상으로 뜨거워진 지구는 대기의 순환을 막아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지난 2019년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지역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산업화를 유지하는 한 완벽한 저감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농도를 결정하는 일들은 발생량을 줄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국외 유입과 같은 여러 가지의 영향들을 복합적으로 받아서 나타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배출하는 양을 일부 줄였다라는 걸로 모든 것들을 줄일 수가 없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탄소 중립에 관계된 쪽으로 그 천연에너지 쪽,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을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 원인을 제어하는 데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25.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우리나라와 근접한 국가인 일본도 1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우리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뇌졸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뇌질환과 그 미세먼지 농도하고의 어떤 상관계가 적어도 코호트 수준에서는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뇌질환이 급증하잖아요. 이런 급증하는 뇌질환이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오염 인자의 노출이 급증하는 것을 빼고는 좀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앞으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그런 연구적 지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